2026년 2월 28일 제가 살고 있는 걸프 지역이 갑자기 얼어붙었습니다. 날아가는 이동이 멈추고 도시 전체가 긴장 상태로 들어갔어요. 개학을 하루 앞두고 아이 학교도 온라인으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대형 슈퍼마켓은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고 남편도 평소처럼 출근을 하고 있어요. 일상이 사이렌 소리와 뒤섞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불안불안한 하루입니다. 사실 지난주 내내 유발 하라리의 역작 사피엔스 리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키워드로 선정한 단어는 바로 행복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책은 수만 년간 호모사피엔스가 생존하기 위해 행한 투쟁과 파괴의 세월을 600페이지에 걸쳐 다양한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벽돌책 끝에 작가인 하라리가 뜬금없이 행복 타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었는가? 그 고생을 하고 살아남은 우리는 더 행복해졌는가? 여러분, 행복이 대체 뭘까요? 때로는 강렬한 기쁨으로, 때로는 아이스크림 하나로도 맛볼 수 있는 이 알 수 없는 상태가 대체 뭘까요? 일상이 보장될 때는 애매했던 이 감정이 상황이 달라지니까 하루아침에 명료해지더라고요. 행복은 그때그때 다른 감정이 아니라 질서정연함이었습니다. 통제에 대한 확신, 안정감 같은 거더라고요. 하라리가 사피엔스에서 강조하는 개념들 중에서 상상의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언어와 상상력을 통해 질서를 만들었고 그 공동의 질서 아래서 대규모 협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구를 접수하는 데 성공하죠. 돈, 국가, 종교, 법, 국경 이런 것들은 자연에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다고 믿기 때문에 작동하는 것들이잖아요. 이 책의 핵심을 짚어가는데 이 상상의 질서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회사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애플이라는 회사가 실제할까요? 그렇다고도 볼 수 있지만 건물 자체가 애플사도 아니고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회사는 너무나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그 회사가 작동하는 세계와 그 상상의 질서를 굳게 믿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 속에서 회사는 물건이 아니라 시스템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어떤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국가나 국경도 비슷합니다. 땅덩어리 자체는 국가가 아니지만 사람들이 같은 규칙을 믿고 따르기로 합의하는 순간 우주에서는 보이지 않는 선이 땅 위에 그어집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나 선명해요. 우리가 매일 믿고 사는 일상이라는 것도 사실은 상상 위에 세워진 질서의 일부예요. 학교가 열릴 거라는 믿음, 비행기가 뜰 거라는 믿음, 내일도 오늘처럼 돌아갈 것이라는 믿음. 평소엔 너무 당연해서 의식도 안 하지만 이 믿음이 한번 흔들리면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원했던 행복의 중심에는 기분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한 주도권이 있구나. 인간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확실성을 죽도록 싫어하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행복을 열망하면서도 사실 불행에 훨씬 더 민감해요. 어떤 심리학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인간은 행복해서 죽는 경우는 없지만 너무 불행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삶의 질서가 흔들리면 사람들은 내 편, 내 나라, 내 신념 같은 내 것에 무섭게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잔인한 행동조차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포장되기도 하고요. 전쟁이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사람들은 전쟁조차도 행복을 위해 선택합니다. 전쟁을 해서 적어도 지금보다 덜 불행해질 것 같다는 일말의 확신만 있다면 그것이 일종의 행복이라고 해석하니까요. 전쟁은 결코 악의만으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최악의 불행만은 막지 않은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누구도 그 시작을 기억하지 못하는 비극이 바로 전쟁인 것 같아요. 이제 사피엔스의 큰 사건들을 행복의 관점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이 흐름으로 보는 인류사는 마치 행복의 정의를 바꿔가며 진행된 거대한 실험실 같아요. 우리는 늘 더 좋은 답을 찾는다고 믿었지만 결국 새로운 욕망을 키워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류의 인지혁명은 단순히 언어를 발달시킨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신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옳다는 서사가 사람들을 하나로 묶었어요. 협력은 이 힘 덕분에 가능해졌지만 동시에 그 이야기를 공유하지 않는 집단은 경계와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행복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을 의미하게 되었어요. 인간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다. 내 삶은 그 안에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느끼는 단계로 나아간 거예요. 하라리가 말하는 인간의 특별함은 바로 이 능력,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믿어 현실로 만드는 힘에서 나왔습니다. 돈은 종이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가치라고 믿고, 국가는 지도 위의 선일 뿐인데 우리는 그 선으로 서로를 나눕니다. 신, 회사, 브랜드, 인권 모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함께 믿으면 현실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힘에는 비용이 따르죠. 같은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끼리는 더 끈끈해지지만 다른 이야기를 믿는 사람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와 그들이 생겨나고 행복은 소속과 의미를 주는 동시에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뭉치기 시작한 인간들이 함께 정착을 했어요. 농업혁명으로 식량을 늘렸고 잉여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보통 농업을 문명의 시작, 떠돌이였던 인간의 삶이 드디어 업그레이드된 사건이라고 칭송을 해요. 그런데 하라리는 이 사건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기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종 전체는 번성을 했지만 개인의 삶은 더 고되고 더 불안해졌다는 증거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농업은 사람을 일터에서 꼼짝 못하게 만들고 날씨 걱정에 묶이게 만들고 살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노동을 위해 사는 삶으로 인간을 몰아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라리는 인간이 작물을 길렀다가 아니라 작물이 인간을 길들였다는 식으로 말해요. 그뿐만이 아니죠. 식물은 수학이라는 미끼로 잉여라는 덧까지 놓습니다. 여분의 무언가가 생기면 그것을 숨기고 지켜야 하잖아요. 누가 얼마를 가졌는지 그것을 기록하는 장부가 생기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해지고 결국 국가가 탄생하고 군대가 생겨납니다. 결과적으로 잉여는 문명과 함께 불평등과 계급을 낳았다고 해요. 농업은 인간의 수를 늘렸지만 개인을 행복하게 만들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인간은 행복 이전에 불안을 줄이는 데에 집착해야 했거든요. 이후 인류는 점점 더 대규모로 뭉치기 시작하고 곧 제국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 시기에 종교, 화폐, 법 같은 시스템이 인류를 묶고 그 예측 가능한 질서 안에서 인간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물론 공짜는 없죠. 이와 동시에 개인의 선택지는 줄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규칙들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규칙들은 대체로 힘 있는 쪽이 설계예요. 제국은 역사 속에서 이 질서를 넓게 표준화하는 장치로 작용하는데요. 언어, 규칙, 도로, 세금, 재판 같은 것들이 널리 퍼지면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덜 불안한 삶을 위해 자유를 포기하도록 강요당하거나 때로는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기도 합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이제 행복은 성장이라는 얼굴을 갖게 돼요. 더 오래 살기, 더 많이 알기, 더 많이 가지기. 문제는 성장의 기준이 계속 올라간다는 것인데요. 어제의 꿈이 오늘의 기본이 되고 오늘의 기본은 내일의 부족함이 됩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인류가 무한 성장의 덫에 걸렸다고 말해요. 사실 인류가 급성장을 이루게 된 계기는 무지의 인정이었어요. 이 자체가 혁명이죠. 신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던 시대에서 스스로 질문하는 시대로 넘어가면서 실험과 탐험이 시작됩니다. 그 시도가 권력, 자본과 결합하면서 가속화되고 측정하고 예측하는 능력은 점점 더 커졌죠. 그런데 앞에서 보았듯이 예측 가능성은 인간이 느끼는 안정감, 그리고 행복감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노력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더 많이 측정하고 예측할수록 인간은 점점 데이터 뭉치가 되어버리고 있거든요. 이제는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기술이나 약물로 조절해서
행복감의 수치까지 끌어올리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얻은 감정이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행복마저 설계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는 그걸 여전히 행복이라고 부를까요?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행복의 기준은 시대마다 계속 바뀌고 그때마다 우리가 믿는 상상의 질서는 더 넓고 복잡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행복을 말하던 인간은 순식간에 덜 불행해지기 위한 극단의 선택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피엔스의 마지막 장을 덮을 때 행복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갖게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불안에 휘둘리지 않고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라고 말해요. 그리고 저는 그 자유로움 자체가 진정한 행복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영상을 올릴 즈음이면 지금과는 다른 분위기로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이 지켜지기를, 한 사람이라도 더 무사하고 한 가족이라도 더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간간히 들리는 사이렌 소리 속에서도 일상이 이어지고 아이의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 이 순간이 현실인가 영화 속인가 싶을 때마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혼란스러운 감정과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린 제 행복관에 대해 잊지 않기 위해서 불편하고 두려운 마음을 뒤로하고 영상을 올립니다. 다음 주에는 호모데우스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